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도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데 먼저 저희가 네. 좀 러시아 보안업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지능형 네. 지속위험 동향 보고서가 러시아에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네네. 여기 살펴보면 한국 대상 공격이 활발한 조직들을 살펴보니까 북한의 해커 집단이 사용하는 킴스키 그리고 라자루스 등이 좀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그 러시아의 보안업체 카스버스크랩의 그 발표에 따르자면요. 라자루스 이런 블루로모프가 우리나라의 암호화폐와 포스 단말기 공격이 다양해지다고 합니다. 또한 킴스키는 전문가 집단과 정치, 언론 기관에 대한 해킹에 이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아직도 그 한국 공격이 활발하다는 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도사로 유명한 비디오 블로거가 생방송 도중에 20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 선정 10대 전문가로 알려진 발리나는 ICO 평가를 하던 중에 자신의 지갑에 있던 암호화폐 200만 달러치를 해킹당했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해커의 동향들과 해킹 뉴스에까지 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얘기를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이 거래소에 보험 가입을 꺼린다라는 보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거래소에 사이버 보험 가입을 꺼리는 배경, 이유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킹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한국 블록체인 협회를 비롯 회원사 23개 회원사에 대해서 단체 사이버 배상보험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개별 거래소 회사의 사이버 보험을 계약을 꺼리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유빗, 빗썸에서 해킹 사고가 일어났고요. 얼마 전에 코인네스트에 투자금 횡령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아마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빗썸, 업비트, 코인원만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고 합니다. 빗썸은 현대해상과 흥국화재보험에 각각 30억 원의 사이버 보험에 가입돼 있고요. 업비트는 50억의 삼성화재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코인원은 현대해상화재의 사이버 배상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UBC DB 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지급했다가 거절당한 상태라서 이런 문제들이 보험사들이 거절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가입 거절로 거래소에서 소비자 보호가 비상이 걸려 있는데요. 한국 블록체인 협회는 최대한 단체 보험을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중소형 보험사까지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 보호 관련돼서는 또 사실 일본의 뉴스도 들어와 있는데요. 암호화폐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네. 급증을 한 건가요? 네, 일본의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 센터 같은 일본의 국민생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데 2017년에는 무려 2,816건이나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2014년에 186건 정도였다는 거죠. 3년간 약 15배의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주요 민원의 내용은 암호화폐를 샀는데 구매를 취소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거와 ICO, 사업 참여에 신청을 했는데 이 해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대방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다수로 제기가 되어서 이 문제 역시 거래소에 관련된 소비자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도 사실 좀 기업들의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진출에 관한 뉴스를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네네. 비슷한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존이 네. 스트리밍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특허를 획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좀 가능한 얘기긴 한가요? 이거는 아주 재미있는 뉴스고 우리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뉴스 같습니다. 아마존의 자회사인 아마존 테크놀로스가 스트리밍 데이터 마켓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쉽게 말씀해서 빅데이터를 판단하는 내용인데요. 개인이나 기관의 데이터를 판매 상품으로 등록해서 데이터를 구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각 웹사이트의 클릭수, 또 마케팅 정보, 또 재무 정보, 서비스 운영 기록, 제조 설비 운영 기록 등을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소비자가 사는 형태인데요.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 데이터를 다른 정보와 복합해서 판매하는 것을 예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암호화폐를 단순 기록과 상품으로는 데이터로는 상품 가치가 없다고 보고서요. 다른 상품하고 결합해서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했다고 하면 판매자는 구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제 배송받는 주소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데이터를 결합하면 아마도 그 사법당국이 그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범죄가 의심되는 비트코인 주소가 있다면 그 연계된 배송 기록과 실제 데이터 주소로 분석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국내외 이슈들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